저는 이 효과를 진짜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아팠거든요. 연차를 수술할 때 몇 번이나 써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중축소 한 달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인중축소 후기 두 번째 영상이니까 아직 첫 번째 영상을 못 보고 오신 분들은 제가 이쪽에 아이카드 달아둔 이전 영상부터 먼저 보고 와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번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수술 후 관리법이랑 일상생활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등의 수술 후에 외적인 변화 외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 저는 수술 다음날 기준으로 한 달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원래는 제가 딱 한 달 차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구순염이 생겨가지고 윗입술이 엄청 붓고 스포가 너무 심하게 생겨서 이제서야 조금 찍게 됐습니다. 현재 상태는 큰 붓기는 거의 다 빠진 상태고요. 수술 후에 흉터가 벌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보톡스 맞은 부분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서 그런지 전에 올린 2주차 영상보다는 확실히 표정이나 움직임이 조금 많이 편해진 상태예요. 그전에는 거의 복화술하는 것처럼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살짝 미소 짓는 것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그치만 아직 이렇게 활짝 웃는다거나 크게 웃지는 못합니다. 먼저 저는 이번 수술이 두 번째 수술이고요. 제 수술 전 모습은 인중도 좀 길고 밋밋한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인중도 짧고 골도 선명해져서 인상이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 변화가 저만 느끼는 건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확실히 달라졌나봐요. 그래서 얼굴이 작아졌다거나 입술 필러 맞은 거냐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수술 부위 상태는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붉은기 자체도 굉장히 많이 사라졌고 수술한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화장을 안 해도 거의 못 알아보는 정도예요. 저는 지금 화장을 했지만 컨실러 같은 거는 따로 사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티가 안 나거든요. 그렇지만 수술 부위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이어 붙인 거다 보니까 이 접합된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흉터가 아물면서 이 부분이 점점 평평해지긴 하지만 이게 붉은기랑 합쳐지면 코 아래가 전체적으로 빨갛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수술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피지 조절대인데 저처럼 피지가 많은 분들은 원래 상담 간날에 수술 일정을 잡고 병원에서 한 1, 2주 전부터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미리 처방을 해주시나 봐요. 근데 저는 상담 간날은 상담만 받고 나중에 전화를 통해서 수술 예약을 한 경우라서 이런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따로 집 근처 피부과를 방문을 해가지고 피지 조절제를 처방받아서 수술 일주일 전부터 먹었습니다. 수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말씀하셔서 간 김에 처방받아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립밤. 수술하면은 입술이 많이 부어서 입술 각질이 정말 심하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입술이 자꾸 건조해지니까 무의식적으로 입술에 침을 바르는데 그럴 때 수술 부위가 당겨져서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젤 타입의 립밤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입술에 듬뿍 올려놓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클렌징 워터인데 수술하고 나면 얼마 동안 세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순한 노워시 타입 클렌징 워터를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냥 제일 가까운 화장품 가게 들어가서 그중에 제일 순한 걸로 샀어요. 그리고 화장솜이랑 면봉. 화장솜은 클렌징 워터 사용하는 데 쓰고 면봉은 그 수술 부위에 재생연고를 바를 때 아무래도 손가락으로는 골고루 바르는 게 어려워서 면봉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없으시면은 미리 구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우치 형태의 죽. 이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수술하고 나서 저는 입을 다무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면은 불필요하게 좀 여기를 많이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서 파우치형으로 나온 죽을 짜서 먹었어요. 그동안 제가 진짜 여러 가지 브랜드의 죽을 먹었는데 곤약미가 들어있는 제품은 꼭꼭 씹어 먹어야 돼가지고 되도록이면 곤약미가 없는 제품을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모닝풀에서 나온 제품을 가장 많이 먹었는데 다른 데도 먹어봤지만 여기가 맛도 다양하고 칼로리는 낮은데 되게 맛있어서 여기 제품을 추천을 드리는데 광고는 아닙니다. 수술 후 흉터관리 프로그램이나 방법은 병원별로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처방해주는 연고 종류도 다르고 제가 수술했던 병원은 전부 흉터 레이저가 몇 회씩 포함이 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수술하고 레이저 없이 연고만 처방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일단 병원 측에서 해주는 흉터 관리는 제가 예전에 수술한 병원은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번에 재수술한 병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 놀랐던 게 먹는 약이 진짜 많았어요. 피지 조절제, 붓기약, 흉터약 전부 포함해서 현재까지 총 3번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흉터 관련된 약 자체가 조금 비싸기도 하고 약이 많다 보니까 약값만 거의 한 15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약이 엄청 많기 때문에 챙겨 먹기가 사실 좀 귀찮아요. 그렇지만 전부 흉터나 붓기에 도움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면은 움직임을 방지하는 보톡스를 놔주는데 제가 약간 가물가물할 때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위쪽에도 맞았던 것 같고 위쪽에도 맞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 효과를 진짜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스스로 제어하기 힘든 움직임을 막아주니까 확실히 흉터 방지에 효과가 있었어요. 제가 첫 수술했을 때는 보톡스를 따로 맞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수술 부위가 벌어지지 않은 데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수술한 병원은 흉터 레이저가 3회까지 후관리에 포함이 되는데 저는 아직 한 번밖에 안 받았어요. 1회차 레이저는 붉은 흉터를 개선시켜주는 레이저인데 저는 진짜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아팠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은 상처 없이 바로 아무는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좀 피부가 약한 편이라 그런지 물집이 좀 심하게 생겼더라고요. 둘째 날까지는 레이저 자극 때문에 살짝 붉어진 상태라서 물집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셋째 날에 물집이 터졌는지 피가 나고 진짜 큰 딱지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재생연고 바르면은 며칠 뒤에 나아지긴 하는데 피가 나고 딱지가 생길 때는 화장을 아예 못하니까 흉터 레이저 직후에는 되도록이면 약속을 잡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은 그 주의사항 같은 게 적힌 종이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는데 최대한 말하지 않기, 입 크게 벌리지 않기, 크게 웃지 않기, 매운 거 먹지 않기 등의 입가에 자극될 만한 행동은 전부 피하는 게 좋아요. 그 외에는 수술 흉터가 덧나지 않게 유제품이나 밀가루 같은 음식 먹지 않는 거, 그리고 연고 잘 바르기, 그 정도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바른 연고는 3종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 재생연고는 수술 후에 꾸준히 수시로 발라주고, 그리고 안연고는 재생연고가 다 떨어지면 대체해서 바르는 연고예요. 이 2가지 연고는 실밥 제거 후에 한 2-3일 정도만 더 발라주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안 발라도 돼요. 그리고 흉터 연고는 3주차 레이저 후부터 발라주는데 제가 처방받은 흉터 연고는 콘트락투벤스라고 하는 연고인데 이게 바르고 나면은 이렇게 막처럼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입을 많이 움직이면은 약이 비닐처럼 벗겨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위에 화장을 하면은 약 위에 화장한 부분까지 같이 벗겨지니까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약 바르고 나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통증은 개인차가 크겠지만 제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술 직후는 감각이 없어서 사실 안 아팠고요. 대신 수술 당일 새벽에 욱신거리는 게 조금 있었는데 이때가 살짝 아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는데
그 외에는 특별한 통증은 못 느꼈고 현재는 아예 찌릿한 통증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일상으로 복귀 가능한 기간은 저는 통증은 별로 크지 않아서 수술 부위 실밥이나 붓기 때문에 마스크만 착용한다면 다음날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실밥 제거를 4일차에 하는데 이때는 수술 부위가 심하게 빨갛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는 뭐 화장 안 하고 마스크 쓰고 중요한 날만 살짝 화장으로 가렸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3주차 레이저 후에는 자극 때문에 빨갛게 되고 그 며칠이 지나면 확실히 붉은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화장은 안 하고 다녔지만 이때까지는 약간 붉게 결계선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연차를 수술할 때 몇 번이나 써야 되는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이 수술 당일이었고 그 2일 후인 목요일날 소독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틀 후 토요일에 실밥을 제거를 했고 저처럼 지방 사시는 분들은 이동시간 때문에 토요일 끼어서 연차 한 2번 정도는 써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인중수술은 코 위쪽으로는 붓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할 때도 마스크 착용하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식사만 따로 가능하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수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수술 전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그 가족들이나 자주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아봤어요. 수술을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필러 등의 시술을 받았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수술한 거 알리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입술 필러 맞았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수술 2달차쯤이면 잠붓기도 빠지고 움직임도 어느 정도 많이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 달 후쯤 올려볼 예정인데 그때는 자주 질문 주시는 부분이라든지 의외로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한 Q&A 영상을 준비를 해볼 예정이니까 궁금한 점이나 수술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문의주세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영상이나 댓글로 병원에 관련된 정보를 언급하지 않겠다. 그 대신 정말로 그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은 제 메일이나 쪽지 그게 아니면 링크 걸어둔 블로그 비밀 댓글로라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꼭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유튜브 댓글창이 성형 카페 후기글처럼 자꾸 정보 보내달라는 댓글로만 가득 차지 않을까 싶어서 댓글 문의를 피해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래도 영상 댓글에 메일 주소만 남기고 정보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이런 식의 병원이 정보 요청하는 댓글은 그만 달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그럼 안녕!